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지난 8월 2일 민주당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중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점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일절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패싱한 것인데요. 기존 세제와의 일관성, 여타 세제와의 정합성 등 측면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양도세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안 원문 내용을 보려면 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이 초기 화면에서 최근 접수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리스트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8월 2일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4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발의 연월일은 2021년 8월 2일이고요. 발의자는 유동수 의원을 포함한 총 14인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기사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이 고가주택 기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이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해서 이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이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95조 제4항 내용인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95조 4항을 한번 볼까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아울러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증여재산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날, 증여를 받은 날이죠. 증여를 받은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손해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부칙 내용입니다. 이 95조 4항의 개정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점 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이죠. 이 기산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양도소득 기준이 올라가죠. 이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95조 2항의 개정 규정, 이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고가주택 기준이 바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었죠. 현재는 실거래가 9억 원이었는데 개정이 되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에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가입니다. 시행은 법 개정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다음은 장특공제율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비율 변경이 됩니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5억 원 이하는 40%로 변동이 없고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바뀝니다. 이 보유기간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누진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은 기존 주택은 제외하고 법 개정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장특공 기산점 내용입니다. 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산정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2년 거주와 3년 보유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로 개정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이 기산점 변화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현재는 A주택과 B주택, C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일에 A주택과 B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C주택 하나만 남죠.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C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이 C주택을 양도하는 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A주택과 B주택을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때부터 새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 보유기간은 리셋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제율은 2022년 말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자에게는 보유 연 4%, 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해주고 2년 이상 미거주자이거나 이외의 자산, 그리고 입주권,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연 2%씩, 최대 15년 이상 30%를 적용해줬었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주택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양도차익이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라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면 연 2%라고 그랬죠? 그래서 6%를 공제하는 게 아니고 1억 50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의 6%를 곱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3억 5천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곱하면 됩니다. 엄청 복잡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이고요. 각각 이렇게 누진 공제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사례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양도세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취득가액은 10억 원, 양도가액은 25억 원일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는 사례인데요. 이 A주택은 2012년 5월 달에 취득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B주택은 2015년 8월 달에 취득을 해서 2022년 12월 달에 양도를 한 경우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인 거죠. A주택만 있는 거니까요. 이 A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되죠. 2년 보유, 2년 거주. 이 경우에는 양도세는 이렇게 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4,282만 원이 나옵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은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3년 1월 1일 현재는 1주택자는 동일한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B주택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한 사례입니다. 2년을 띄워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자, 이 경우에 양도세는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은 15억 원으로 하고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3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이기 때문에 최대 80% 적용을 받죠. 그래서 양도세는 1억 302만 원이 나옵니다.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때보다 양도세가 더블 이상 올라갔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은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받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산점을 1주택이 된 날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B주택 양도일인데요. 2023년 5월부터 최소 보유 기간이 3년, 거주 기간은 2년이죠. 그렇다면 2025년 5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최소 장특공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이 A주택을 무려 13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3억 2,027만 원이 나옵니다. 이 법 개정이 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8배 가깝게 양도세가 증가하죠. 핵폭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3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소 기본 요건 3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웠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억 7,880만 원을 적용을 받아서 2억 3,766만 원이 나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정안을 보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라고 하면 보유공제는 6천만 원 플러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연 3%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3년에 3%, 9%를 곱하게 되고요. 3년 거주를 했다면 4%를 곱하면 12%죠. 공제율은요. 자, 이 공제율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거주 3년은 7억 8천 곱하기 12%, 9,360만 원이 되고 보유 3년 공제는 6천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분 2억 8천만 원에 9%를 곱하게 되면 8,5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 1억 7,880만 원이 나옵니다. 복잡하고 어렵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양도가액을 25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유와 거주를 5년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경우에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 거주 5년에 대한 계산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12억 원에 20%를 곱한 2억 4천만 원이 되고요. 보유공제는 이렇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보유기간이 5년이라면 1억 7,500만 원 플러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그리고 거주공제는 5년 곱하기 4%,
공제율은 20%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거주기간은 2억 4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 보유 5년 공제에 대해서는 1억 7,50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분 2억 원이죠. 2억 원 곱하기 5년 곱하기 2% 10%를 하면 1억 9,500만 원이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 플러스 1억 9,500만 원 총 4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는 3억 1,334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기존의 사례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양도가액을 25억 원으로 했죠. 하지만 이 사례 5번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5억 원이 오른 30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장특공 보유와 거주는 5년을 적용했을 때 양도세는 3억 1,334만 원이 나옵니다. 역시나 복잡하고 어렵죠. 사례 1번부터 5번까지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주택 증여 건수입니다.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6월 1일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더욱 강화된 날입니다. 이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은 최대 82.5%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주택 증여 건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하루 10여 건에 불과한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 경우에 이 갈아타기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취득분부터 장특공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건수가 기존보다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증여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물은 잠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거래량 또한 급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불안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2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물 감소폭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더욱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누더기 세법이 됐죠. 이 누더기 세법으로 인한 양도세 신고 납부 가산세 대상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당사자가 계산 실수로 인해서 가산세 대상은 폭증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은 이 세금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 기산 시점 변경은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할 의도겠지만요.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물건이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꼬이지 말고 하루속히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